네, 반갑습니다. 박지훈 TV의 997회네요 오늘. 예. 천에 본인 초대 안 했다고 삐져 있는 자 노정면 의원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늘 함께하는 분들이시죠. 이지은 위원장님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박진영 원장님 나와 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속보가 어떻네요. 경찰 특수단에서 김용현 경찰 접견 조사 거부했다고. 검찰 특수단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겠죠? 아니에요. 특수단은 경찰. 경찰입니다. 경찰이에요, 경찰. 검찰은 특수본이고요. 본이고. 저기 뭔 특수단에서. 얘기냐면 지금 검찰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네, 김용현 네. 자료 요청도 안 하니까 체포영장을 별도로 또 그 네. 영장을 청구해야만이 따로 불러내고 경찰이 네, 네. 조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게 지금 영장이 아직 영장 나온 게 영장 기각이 공수처에서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견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김용현이 거부했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용현이 거부했다. 네, 김용현이 거부했다는 얘기겠죠. 저 얘기는. 거부. 자 너무나 많은 그 말이겠다. 일들이 네. 쏟아지고 있어서 우리가 바삐 가야 하는데 네. 오늘 사실 노정면 의원이 저는 올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 중에서 가장 빛낸 잘한 네. 의원으로 사실은 노정면 의원을 먼저 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일 날 네. 이달 말일 날 노정면 의원 왜냐하면 이게 명태균 게이트가 주는 게 굉장히 컸거든요. 사실. 네. 그것이 또 계엄을 굳힌 물론 그 전부터 준비는 했지만 네네. 굳힌 계기로 작동이 분명히 했다고 봐요. 윤석열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이 특히 명태균 게이트를 파고 헤쳤던 그리고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남들이 보면 삼성 같은 초선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염색하고 다닙니다. 예. 근데 폰에도 뭐 다 찼다면서요 이제. 네. 예. 사실 예. 지난번에 나왔을 때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그런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네. 사실 그때 한번 사기가 의원실에 확 올라갔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번 탄핵 정국 네, 지나면서 갑자기 소액 후원이 막 물밀듯이 예. 그야말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막 밀려 예. 들어왔어요. 예. 약 3,000분 전. 대단하다. 그래서 후원이 다 마감됐습니다. 아니 근데 편차가 축하드립니다. 아니, 진짜 편차가 크더라고. 저기 초선 의원님들 얘기 네. 전에 들어보니까 찬 분도 소수는 있고 네. 텅텅 비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막, 네. 야, 그게 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주변에서. 부럽다. 일단 제 표정 거가 관리 석자였기 지금.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야. 너무 잘하시니까 진짜. 저 네. 박지원 원장님 요즘에 노정면 의원 활약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노정면 의원님을 제일 먼저 알게 된 게 2009년인가요? YTN 노조위원장 하실 때 MB 때 2008년이 2008년이죠. 예. 그때 알게 돼서 지금 생각하시면 느낌 한 4, 5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언론이라는 것도 정치와 연관성이 있는 사회적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꾸준히 뭔가 공적인 영역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 그런 느낌 받는 것 같아요. 늘 그런 일을 하시던 분. 갑자기 정치인이 되신 분이 아니라. 아니 그리고 또 앵커로서 YTN에서도 진행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네. 이제 두루두루 모든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정보력도 좋고 판단력도 좋고. 네. 근데 오늘 이런 자리였어요. 약간 맞아요. 진짜 초반에 약간 띄워. 우리가 초반에는 약간 띄워줘. 원래 이런 자리예요. 네. 지금 낙하산 준비해야 되는 거죠. 네. 왜냐면 뛰었다가 이제 가라앉혔다가. 그 김어준 총수 운영하는 그런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얘기 못 합니다. 이럴 아니, 때 한 번씩 해줘야 돼. 그리고 저랑도 네. 이제 같이 영입 인재를 하셨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들 이제 약간 좀 어리버리한 면이 있었는데 네. 정말 노련하게 센스도 뛰어나고 네. 그때부터 약간 반짝반짝 빛났었는데. 다른 사람 한 방에 보내는군요. 어리버리. 죄송합니다. 어리버리. 죄송합니다. 네. 26명 다른 분들 죄송하고요. 근데 정말 과방위원회에서도 뭐 이진숙 그 청문회 뭐 네. 이런 데에서도 보여지는 맞아, 모습들이 빵집. 네, 그런 네, 것들 너무 이제 잘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정말 돋보이시더라고요. 최민희 위원장께서 굉장히 든든하게 여기고 네, 계십니다. 우리 과방위 그 팀워크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역할 네. 분담을 하고 음. 제가 그런 거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셨죠. 아, 네. 빵빵해. 거방이도 진짜. 네. 이은기 의원님도 굉장히 잘하시고. 아, 그죠? 맞습니다. 네, 빵빵합니다. 자, 이번 주는 무엇보다
남태령 어제 있었던 이 남태령 대첩이라고 볼 수도 있죠. 큰 성과를 거뒀는데 참 곡절이 많았습니다. 사실. 또 뭐 속보가 막 뜨네요. 계속 뭐 경찰이 계엄 기획했던 노상원 내일 검찰 송치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꾸 띄우지 마세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국주국장 오히려 지금 국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돌파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사실 오늘 노정면 의원님이 또 대변인 맡고 계시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듣고 또 두 분이 박진희 원장님이나 또 이재현 위원장님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런 얘기를 좀 깊게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남태령 대첩 관련해서 조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어제 현장에 있었는데 공교롭게 뭐 또 사진이 많이 찍혀갖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있었는데 어제 저도 토요일날 집회 갔다가 네네. 토요일날 집회 갔다가 이제 일찍 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마무리 빨리 될 줄 알았어.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저기 우리 뭐냐면 농민들 중에서 옛날에 농민 운동 투신했던 분들 있잖아요. 대학 네. 선배들 후배들. 아니, 근데 우리 박시영 대표님 출마하세요? 왜 이렇게 사진 잘 나왔어요, 진짜? 제가 찍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전문 아니, 너무 촬영가가 멋있게 있는 것처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 표정 봐, 진짜. 누가 뭐 다 찍어주는 말이야. 자, 아무튼 야 그만 내리세요. 내리시고 갔는데 야 정말 20대들 대단하시대. 네. 20대 특히 여성분들 정말 대단. 그 추위에 야 옛날 학생 때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때도 막 좀 열정적으로 했었는데 네. 야 대단하더라고. 혹시 뭐 저희 갔다 왔던 의원들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못 가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차마 말씀은 못 붙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다 들었죠. 오늘 의총이 있었고 예. 오늘 의총에서 그 이재정 의원님이 예. 공식적으로 보고를 쭉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민주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한 건지 드러나지 않고 집회의 주인공은 우리 농민들 그리고 또 농민을 지켜주기 위해서 달려오신 2030 청년 여성분들, 네. 시민들, 네. 의원들은 이 상황이 잘 중재돼서 우리 농민들의 그 이렇게 상경한 네. 그런 의미도 살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새벽에 그 추위에 농민들 지켜주려고 뛰어나온 그분들의 뜻도 살리고 네. 그러려면 이제 경찰하고 잘 중재를 해서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제가 어제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대단하다고 네. 생각한 거는 과거에는 그렇게 중재를 해서 이끌어냈잖아요. 결과물을. 그러면 되게 정치인들이 나섭니다. 마이크 잡고. 안 했어. 네, 그걸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네. 어제 제가 거기서 만났던 의원들만 한 10여 명 되거든요. 네네. 뭐 금방 떠오르 김성애 의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최현일, 김준혁, 이재정, 이소영, 그다음에 이모선, 뭐 모경종, 뭐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다 떠오르진 않는데 굉장히 양문석 뭐 이런 분들 다 있었는데 우리 인접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왜 빼세요? 누구? 박선원? 박선원 박선원 의원도 제가 가시고 못 봤는데 왔다 가셨다 그래요? 하더라고. 박선원 의원도 그리고 있었고. 이윤기 의원님도 가시고 이윤기 이게 네. 누가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가서 무슨 역할을 했는가? 근데 그분, 어기구 네. 어기 의원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많았는데 네. 중요한 거 원래 애들이 막 민주당에서 이거 뚫어달라 계속 하니까 경찰 쪽에서 이제 5대만 그러면 네. 보내겠다 트랙터. 이렇게 나온 거야. 네네네. 트랙터를 네. 30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5대 가지고 어떻게 전농에 계신 분들을 설득합니까? 그렇죠. 집회 측 네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네. 그래서 10대 내지 15대 정도는 가야 한다. 그리고 한남동까지는 갈 수 있도록 네. 허용해라. 왜 집회 신고했잖아요. 거기까지. 네. 그랬는데 계속 신랑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10대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결이 됐는데 그거를 조용하게 처리하더라고. 민주당 의원들께서 티 안 나게 옆에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아까 노정면 의원님 이야기했듯이 저는 과거의 민주당 의원들 정치인들하고 좀 다른 모습을 봤어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께서 밤새 톡방을 돌리면서 네. 드러나지 않은 협의를 굉장히 긴밀하게 했어요. 네. 전농하고도 소통하고 경찰하고도 소통하면서 중재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다수가 이제 밤을 새워가면서 논의를 한 거죠. 네네. 그걸 이재정 의원께서 TF 아닌 TF가 현장에서 꾸려졌다. 네. 멋지더라고. 듬직했어. 한마디. 왜냐하면 이제 요런 집회는 진보당 의원들은 당연히 많이 나오고 네네. 진보당이 이제 농민의 쪽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실제 경찰들하고
중재하는 역할은 민주당 의원들이 다 해내더라고. 같이 한 거죠. 네. 네. 해내더라고. 그 예. 모습을 봤어요. 저는 어제 그제 이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제가 권력의 일부였잖아요. 경찰이었었고 그랬는데 저희는 항상 좀 이렇게 시민들을 좀 갈라치기 하고 이분법을 적용을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과격한 시위대 대 그로부터 피해받는 선량한 시민, 뭐 이렇게 평온한 주거권을 침해받는 선량한 시민 이렇게 나누거나 아니면 8년 전에도 트랙터 시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광화문에는 뭐 이제 촛불 집회는 아주 평온한데 예. 이거는 굉장히 과격한 전문 시위꾼 예. 이런 식으로 전문 맞아요. 시위꾼, 뭐 직업 시위꾼 이런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두 개를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저도 어제 깜짝 놀란 게 트랙터 한 대 가격 얼마인 줄 아세요? 몰라요. 보통 엄청 가격이 비싸죠. 1억에서 2억 간대요. 음. 근데 그 트랙터가 아스팔트 위를 이렇게 오래 보잖아요. 네. 마모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감수하고 오신 맞습니다. 거예요, 원래. 네, 네.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젊은 세대가 응원봉이 네.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맞아요. 농민들한테는 트랙터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몰고 네. 오신 거예요, 네, 사실은. 네. 전남, 경남 이런 데서 충청권에서 오신 거야. 야, 근데 어제 이제 거기서 구호는 딱 세 가지로 정리됐습니다. 차 빼라. 경찰은 차 빼라. 차 빼라. 윤석열은 방 빼라. 네. 맞아요.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 야, 이제 정치권이 잘하면 진정한 승리로 네. 이제 귀결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기대합니다. 상징적인 건 우금치 전투 어제 이제 이게 전봉준 그 뭐죠 투쟁단 네. 네, 네. 이잖아요. 네. 그 잘 아시겠지만 우금치 이 전봉준 이 가보농민 전쟁이 있었던 게 1894년이에요. 그러니까 실로 130년 만에 네. 130년 만에 이 진격투쟁에 성공한 겁니다. 네. 우리 또- 한양을 들어왔네요. 네. 네. 우리 저 고향에서 우리 그 동학 가보농민 전쟁이 일어났거든. 고부에서 정읍 고부에서 네, 일어났거든요. 네. 이게. 아 그러네요. 진짜 우리 고향이네요. 좀 뿌듯합니다. 이걸 좀 폼나게 해석하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가? 갈등과 이익관계에 있어라는 투쟁을 조정하는 게 갈등이다. 그러면 그건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현장에서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의회주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의회주의가 의회에서 정당끼리 타협하고 절충하고 거래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의회주의의 본뜻이 이 다양한 갈등과 투쟁들을 의회가 개입해서 해결하라. 이게 의회주의예요. 실제로 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한 것은 의회주의의 정신을 제대로 지킨 겁니다. 정치의 본령을 한 거다. 좋은 말씀.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좀 해석이 되고요. 네. 또 한편으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 우리 이제 사회에서의 이 시민권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서 어쨌든 간에 51%든 50.1%든 자유가 우선이에요. 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우선인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제한 사항은 후속 조치로 헌법에 보면 늘 이 2항으로 따라옵니다. 1조 2항이 예를 들자면은 8조 1항이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8조 2항이 정치 활동의 제한이 있습니다. 늘 그런 식으로 따라오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라는 것이 늘 법 과잉으로서 자유를 제한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 이거 절대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경찰들이. 네. 그 방배 경찰서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근데 저는 또 이제 경찰의 입장을 이해는 하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경찰이 현행법이나 판례를 떠나서 좀 헌법적인 사고라든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뭔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8년 전에 그 판례에 그냥 천착해서 그런 금지 통고, 그러니까 제한 통고를 한 것 같거든요. 실제로 8년 전에도 박근혜 탄핵 때 트랙터 이제 시위를 하겠다고 했더니 전면 금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다가 했고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거는 괜찮은데 트랙터 금지 시위는 그대로 유지해라.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허용하되 트랙터 금지 시위는 그대로 유지해라라고 한 거예요. 8년 전에 그 판례를 기억하고 지금도 똑같이 한 거죠. 아 근데 진짜 트랙터 안 된다고 한 거죠. 교통을 있잖아요. 교통 막 언급을 했잖아요. 교통 대란이 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막아놓은 게 교통 대란이야. 그렇죠. 맞아요. 이 네, 미친놈들이 네. 나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말이어가지고 출퇴근 차량도 없고 네, 없었어요. 네. 그다음 네. 굉장히 외진 곳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모이면 그 밤에 있으면 뭐 생명의 안전, 뭐 위협 영하 이런 게 7도 막 이랬어요. 그럼요. 그런 본질적인 정말 거를 추운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윤석열식 법 해석이 한국에서 사라져야 돼요. 법은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은 국민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네. 라는 능동적 해석이 우선돼야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뭐 이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래도 결국 경찰이 버티고 버티다가 중재 합의했잖아요. 맞아요. 그건 잘한 거야. 그 부분은 좀 평가를 해주고 네, 싶고. 저도 뭐 그건 잘한 거예요. 또 방배 경찰서는 그 이름이 괜찮아서 봐주기로 합시다. 방패. 빼. 윤석열 방배 방배. 경찰서. 그러니까 윤상현이 그런 얘기했어. 윤상현 의원이 페북에 난동 세력에는 몽둥이가 답이다고. 나 그 제목만 보고 바로 진짜, 넘겼어요. 너무 정말 윤상현 보고 싶지도 아이가. 않아서. 자 그렇고 자 그 이따 조갑재 옹께서 네. 조갑재 옹께서 오늘 굉장히 쓴소리를 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수 이승환 씨 구미에서 콘서트 하기로 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안전상 문제. 그 밖에서 뭐 시위하는 사람들 네네. 이게 생길 수 있어서 네. 참가자들하고 충돌 우려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촛불 집회, 탄핵 집회에 참여해서 이렇게 개념 있는 목소리 낸 네. 분들이 불이익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네. 빨리 네. 이번에 일거에 내란 선동하는 세력도 싹 쓸어버려야 돼요. 빨리 정리하고 영화배우 조진웅 씨 역시 개념이 있어요. 촛불의 그 촛불 집회 응원하는 감동 영상 편지가 있던데 이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안녕하십니까. 배우 조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선열로 지켜낸 광주 민주항쟁. 그 푸르고 푸른 민주주의의 뜻을 분명 우리 국민들은 뼛속 깊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국민을 향해 극악무도하게도 비상계엄으로 파괴하였습니다. 허나 우리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그 폐악질을 무찔러 냈습니다.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민주주의 의의를 파괴하려던 내란 수괴가 판칠펀한 시대에 진정한 영웅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엄중한 사태를 항시 예의주시할 것이며 기필코 승리할 것을, 무너지지 않을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을 끝까지 힘을 보태며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멋지다. 저런 그 연예인들이 좀 배우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목소리에 네. 결기가 느껴집니다. 네. 아 멋있어. 자 계엄 내란 관련된 소식들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전반적으로 뭐 굵직굵직한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먼저 들어오십니까? 의원님 입장 생각에는? 일단 그 노상원 씨 수첩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뭐 정치인, 종교인, 뭐 노조, 뭐 공무원. 예, 공무원 수거를 판사. 수거를 한다 그러고. 네, 네. 근데 그 수거의 의미가 뭐 체포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 이외에 사살이 포함된다고 국회에서 확인을 했어요. 네. 우리 의원 질의에 사살이라는 개념도 들어가냐 그랬더니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머. 답변이? 그렇게 얘기를 답변이 했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 군 관계자가 경찰 관계자. 경찰 관계자. 경찰에서 수사를 한 내용. 수사를 했으니. 야 그러면 그 한동훈 사살 뭐 이런 얘기 다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게 그냥 참 굉장히 위험한 세력이잖아요. 네. 무속에 기대 있고 네. 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전 현직 사령관들이 네. 그 대통령 군 통수권자하고 연결이 돼서 네. 사살까지도 생각을 한 그런 작전을 폈다. 그게 작전입니까? 이게 난동이지. 네. 그리고 NLL에서 이제 북한 공격을 유도하라라는 네. 내용도 수첩에서 네, 발견이 된 거죠. 유도까지 이제 유도. 발견이 된 거죠. 수첩에서 발견이 된 거죠. 이제 그 공격을 유도해서 이게 외환 유치죄라고 있잖아요. 네. 외환 유치는 외국에 돈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의 환란을 네, 네. 끌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이속 챙기자고. 네. 이건 참고로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머릿속에 저놈들이 별짓을 다 할 거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다 구체적 계획을 수립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머릿속에 다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인기 보낸 것도 또 오물풍선 원점 타격 얘기 나온 네. 것도 다 맥이 다 이어져 있는. 맞아요. 그러네요. 네.
이제 퍼즐이 빨리 맞춰져서 이제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책임을 지워야 되는데 네. 이걸 지금 한덕수 총리 체제에서 이 대행 체제에서 이렇게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압수수색도 못해 기본적인 압수수색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나마 이 정도로 하나 두 개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게 이 수사기관 간의 경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거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특검이 이루어지면 네. 금방 전모가 밝혀질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여기서 시간을 조금만 더 딜레이를 하면 많이 가려질 겁니다. 네. 오늘 그것도 드러났어요. 그 총선 전에 3월달에 윤석열이 조만간 개엄하겠다 해서 그러니까요. 총선 전에 이미 했을 수도 있어 지금. 네네. 그러니까 계엄 얘기를 꺼낸 거는 지난해 말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보다 더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 게 그때 명품팩이 터졌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명품백이 터지고 계속 이어져 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잘 커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씨가 올해 1월에 저 깜빵 가나요 명리학자한테 물어보는 네.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다 계엄하고 연결돼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추정하듯이.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해 말에 계엄에 대해서 물어봤다 측근들한테. 그때부터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네, 들어와 있었어요. 이것들 여차하면 내가 해버릴 거야. 네. 그 뭐 신원식이 실장으로 아니 그 국방부 장관 시절에도 이미 네. 다 얘기가 됐었고.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선거 진 때, 게 네.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그것도 선거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자기 최면을 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네. 이 노상원 씨라는 사람이 애초에 합법적인 계엄이 아니라 쿠데타를 준비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합동참모본부에 원래 이제 계엄과에서 계엄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민간인이 계엄을 네, 준비했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애초에 쿠데타로 기획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었고. 네. 네. 지금 보니까 뭐 비상 계엄 전날 군 분야의 정보 분야의 현역들하고 오비들 장성들 만찬했다 뭐 이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계엄에 임무 적힌 종이들을 지금 너도 나도 없이 그 파쇄한다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들도 군 정보사에 드러나고 있고 또 장경태 의원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김건희가 그 계엄 당일날 성형외과를 찾았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성형했다는 의혹을 또 제기했는데 장경태 의원이 아무튼 김건희 킬러입니다. 그게 사실이면 이게 어떤 쪽하고 맥이 닿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계엄을 있잖아.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그러면은 거죠. 진짜 신께 누구는 그런 얘기하대. 신께 잘 이쁜 보이기 모습을 소름 끼쳐. 단장하러 그래요? 갔다? 그런 아. 추측도 가능하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굳이 왜 그날? 그날 왜 저는 갔냐. 뭐 그런 건 생각하지 못했고, 저는 사실 김건희가 뭘 하든지는 별 관심이 없지만 네. 계엄에 어느 정도 개입해 있었냐 이거는 중요할 수 있잖아요. 야, 그 일을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알겠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방증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 알았으니까. 일각에서 그때. 나오는 거는 그 저거 뭐야 12월 3일을 노상훈 아니면 건진법사 쪽에서 뭐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도 좀 있죠. 날짜를 점지한 거. 일단 12월 3일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로부터 꼭 천일째 되는 천일째. 날입니다. 천일째. 그래서 2024년 12월 3일을 기준일로 놓고 D-1000을 딱 치면 포털에 가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2022년 3월 9일이 뜹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노상원이 계산을 해서 뭐 다른 포장을 해서 뭐 이게 길일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노상원의 존재는 그런 무속이다 아니다 이 차원 이전에 군인들 가담한 군인들 반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그렇죠. 잣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안에서 뭐 군통수권자 그 밑에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뭘 했다 그러면은 이걸 반란으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잖아요. 네, 네. 근데 외부 민간인하고 착당을 한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란을 일으킨 거죠. 군 내부 체계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저는 반란도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거 어떻게 수사 2단의 그런 어떤 그 뭐라요? 그렇죠. 수사 이단을 2단은 설치하고 네, 그건 거기- 군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 60명의 인원을 배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반란군이죠. 그거. 반란군이죠. 그 반란군이 자기들 표현식으로 하면은 혁명재판소 설치하겠다는 소리예요. 네. 그게 1960년도에 5.16 쿠데타 때 김종필이 했던 짓이에요. 김종필이 그 당시에 그 육군 중령으로 예편해가지고 정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민간인이었어요.
민간인 신분에서 5.16 쿠데타에 같이 기획을 하고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김종필이 했던 일을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이후에 중앙정보부 만듭니다. 네. 근데 그 전에 혁명재판소 비슷한 걸 해가지고 뭐 깡패들도 숙청하죠. 예, 뭐 예. 이정재, 이마수도 숙청하고 경제인들, 구정치인들 막 숙청하고 이런 일들 하잖아요. 비슷한 일들을 노상원이 그러면 기획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노상원이 김종필의 그런 역할을 역할을 했던 그런 거죠. 꿈꿔왔다. 네. 오늘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헌재가 어쨌든 속도를 내겠다. 수령 거부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송달 간주를 하겠다. 20일부로. 네네. 그래서 27일 날 이제 첫 기일을 잡았어요. 네. 속도를 내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잘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 지금 수사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공조본의 수사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지금 수사기관들이 아무리 성과를 내도 가장 이제 치명적인 한계는 기소를 못 한다는 데 있어요. 네. 오로지 검찰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한테 검찰이 그 윤석열 내란 혐의는 넘겼잖아요.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래 한번 해봐 이 정도 느낌이에요.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수사하다가 뭐 체포까지 했다고 치고요. 네. 기소 못 하니까 어떻게 넘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수처가 체포에 지금 못 나서는 게 아니라 일단 그렇죠. 못 나서기도 하고 안 나서기도 하는 거죠. 특검이 언제 가동되는지를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검 가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면 네. 그때 체포에 돌입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공수처가? 왜냐면 일단 체포를 하면 구속 기간이 제한이 돼 있어요. 제한돼 있죠. 20일 만에 20일이니까. 수사를 하고 바로 검찰로 넘겨야 되고 기소를 해야 되니까. 네. 네, 송치를 하면 네.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음흠. 그래서 어쨌든 그 특검 출범과 약간 좀 발을 맞추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상설특검이라도 출범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그렇지. 자,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한번 그 한덕수 탄핵과 특검과 관련된 얘기는 조목조목 짚어보기로 하고 오늘 조갑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노컷 뉴스에서 조갑제 발언을 좀 정리를 했는데 그거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이거 굉장히 조갑제가 세게 이야기를 네. 국민의힘 애들은 당원들이나 지도부들은 다 이걸 봐야 할 것 같아요. 조갑제가 옳은 말을 할 때도 있더라고요. 조갑제 씨라고 하시죠. 조갑제 씨가 옳은 소리 하시는데. 수정하겠습니다. 조갑제 씨로. 자, 오래간만입니다. 조갑제 씨. 뒤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 이런 짓은 못한다. 제목이 이거예요. 여기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미치광이 역적 대통령을 제명할 줄 모르는 국민의힘 당은 이적단체다. 딱 네. 규정을 했고 썩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 북한산이 봉우리입니다. 인수봉을 오리려고 한다. 미치광이를 끼고 도는 집단도 미치광이다. 곱게 미친 것이 아니라 더럽게 미친 것이다. 이렇게 일과를 했고요. 민주당 횡포에 대응할 수단이 많았음에도 적군에나 쓸 최후의 수단을 동원한 것이 미쳤다는 증거다. 빈대를 잡기 위해 초과 상간을 태우는 사람은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라 미친 것이다. 이웃집의 부부싸움을 말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펴는 사람은 과격한 것이 아니라 미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친 것은 유튜브 중독이라는 말보다 미쳤다라고 표현해야 정확하다. 이런 미치광이가 국군 통수권자였다는 사실에 전율한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필리핀이나 남미에서 쿠데타가 잦았던 이유는 반란군 수괴들을 엄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에겐 최고형을 내려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도 했고요. 저 완전 공감했어요, 진짜. 네. 그리고 정규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규재 씨는 한국경제 전 주필이죠. 그 정체 불명의 여인과 나누었으며 대통령의 역할극을 수행했을 뿐인 다만 하나의 가짜 대통령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김건희에 놀아났다는 얘기죠. 윤 대통령 기이한 카케무샤 가짜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한테 얘기한 것은 보수의 재건축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지 말기를 바란다. 지금은 오로지 책임의 순간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수 원로들이 나름대로 진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집단은 사과할 줄 모르잖아. 국민들한테. 아직까지도 네. 사과 안 했잖아. 네. 근데 윤석열 씨하고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윤석열은 치가 안 되죠. 자, 윤석열하고 통하는 거잖아요. 윤석열은 씨를 붙일 필요 없이. 네. 나쁜 새끼. 저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얘기에 완전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전두환 노태우 같은 경우에
정말 다 사면하고 다 자연사 하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씨 빼고 윤석열이 지금 이런 전두환 같은 사람들을 다 롤모델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두환 사위였던 사람이 저렇게 설치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저 역사적으로 찾아봤어요. 비슷한 게 언제였냐. 찰스 1세 진짜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 네. 청교도 혁명 때가 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찰스 1세가 권리청원을 받아들이고 의회한테 권한을 줘요. 의회한테 권한을 줘가지고 그 당시에 유명한 크로멜이라는 사람,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총리가 돼서 지휘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찰스 1세가 왕당파를 동원해가지고 왕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의회를 점령해요. 의회를 점령하고 의원들을 막 처단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의회파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왕을 이겨요. 예. 그리고 찰스 1세의 목을 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제 청교도 혁명인데 요즘 목을 이제 친다는 게 중요하네. 그렇죠. 목을 친다. 실제로 이 민주주의 그게 이제 근대 민주주의 혁명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청교도 혁명을 왕의 목을 치는 것 이게 사실은 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지금 뭐 목을 치자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우리가 전두환을 너무 엄벌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엄벌해야 된다. 네. 네. 전두환을 너무 쉽게 보냈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진짜. 그 사람 8년 대통령 해먹고 그다음에 무기징역까지 받았는데 감옥 들어갔다 2년 만에 나왔잖아요. 그 골프 치고 놀고 그럼요. 그러다가 돈 없다고 91살에 사기치고 자연사 하셨죠. 그 네. 집안들은 대대로 지금 다 잘 잘 먹고 잘 살고 살고. 잘 먹고 네. 잘 살고 네, 네. 이런 정말 진짜 끊어내야 합니다. 이번에 확실히 끊어냅시다. 그리고 윤석열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문건을 하나 하달했다면서요.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아,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최상목 부총리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저는 운영비 끊어라 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은 편성하라 이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상계엄 입법부라는 게 전두환 때 그 국가보위 입법회의랑 네, 같은 개념. 국보이죠. 국보이. 네, 국보위. 네. 네. 그때 전두환이 12.12 군사반란하고 5.17 구테타 이후에 국회 해산하고 자기가 81명을 국회의원으로 본인이 대통령이 임명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신군부에 완전 거수기로 만들었었는데 지금 그거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때도 이제 국가보위 입법회의 법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렇다면 뭐 법무부 장관이든 누구한테 이 법을 만들으라고도 했을 것 같거든요. 각 그 국무위원들한테 그 서류로 뭐 하나씩 다 줬다잖아요. 지시사항을 줬다고 하잖아요. 다들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 반드시 추궁을 해내야 될 것 원래 같습니다. 성공하면 다 기억나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기사 제목만 보고 내용을 못 봤는데 네. 그 문건에 저 내용이 있다라는 걸 누가 확인해 준 거 나옵니까? 이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네네. 최상목 부총리가 국회 그 대정부 질문에 저 문건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 차례. 맞아요. 근데 일관되게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받자마자 접어서 넣었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답을 했거든요. 네. 국회에서 그러니까 YTN이 취재를 했네요. 최상목 부총리가 뭐 뒤늦게 기억이 났다? 정말 몰랐을까 저걸? 그 실무자한테 줬다고 하는데 지금 한 장짜리 받아갖고 그 부분도 좀 규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사를 예. 받았대. 참고인 신문으로 이미 조사를 받았고 경찰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조사를 받았잖아요. 예, 왜 거기서 원본을 제출 받았대요. 아, 그거를 원본 가지고 제출 받은 있었는데. 거를 네, 네, 네. 이제 YTN이 취재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게 밝혀진 것 같고. 최상목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 봐요, 저는. 이게 재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조직과 거기에 맞들어는 재정을 맞춘다는 것은 그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렇죠. 이게 무슨 조직이야? 왜 이런 예산을 만들려고 하지? 당연히 추정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뭔가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봐요, 이게. 아유, 당연히 알았죠. 알고도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이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내란 동조 세력이 네. 내란의 전모를 덮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네, 처벌 네, 대상일 네, 거고. 네. 네. 그래서 국회에서 모른다고 했던 그 답변은 남아 있고요. 정말로 몰랐으면 뭐 또 다른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알고도 거짓 답변을 했으면 그 자체로 내란 동조 행위다. 네. 음.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 김문수하고 김용현하고 또 정광훈 목사, 이수정 경기 수원정의 당협위원장, 최일 국방홍보원장 이런 사람들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네. 잘했어. 그리고 제가 저거 하나 좀 더 보태면은 예. 형법상의 내란 선동행위 외에
국가보안법상에 고무찬양도 적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쿠데타 세력은 반국가 세력이거든. 네. 반국가 세력을 고무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국가보안법이 저들이 안 없어서 살아남아 있거든요. 이거 저기 국가보안법 7조 고무찬양에 해당됩니다. 네, 제가 저희- 봤을 때는. 저희 당 법률위에 바로 네네네. 바로 전하겠습니다. 네네네. 자기들이 안 없앤 거예요. 그렇죠. 네. 본인들이 그렇게 네. 지키려고 했었던 예, 법에 예, 의해서 예, 예. 스스로가 처벌을 네, 네, 받는. 네. 네. 오늘 그 26일, 31일 본회의를 여야 합의를 했잖아요. 국회의장과 같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알려진. 아 그래요? 그럼 어떤 겁니까? 26일, 31일로 예. 이제 보도가 됐죠. 예 예. 그거는 여야의 의견을 들어서 국회의장께서 일종의 중재안을 제안하신 거예요. 아 네. 국회의장이 아니군요. 중재안이군요. 예. 그걸 아직 수용이 안 된 겁니까? 그 그러면? 중재안을 가지고 예. 오늘 운영위가 2시에 열렸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박성준 수석 등이 이제 수정안을 제출을 해서 네. 운영위에서 공식 의결을 오늘 했어요. 아 며칠로 된 겁니까 그러면? 26일, 예. 27일, 아 연이어서. 30일, 31일, 어. 1월 2일, 1월 3일, 6일 6일 동안 예 예. 각각 이틀씩 이렇게 쪼개져 있지만 예, 예, 예. 6일 동안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운영위에서 의결을 했어요. 아 좀 길게 잡았구나. 네. 그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이제 의결을 하면서 네. 이제 내년 1월 2일과 3일은 대정부 질문하는 날로 잡았고요. 네. 나머지 나흘은 이제 안건 처리하는 날로 잡았는데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예. 그 한덕수 등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탄핵. 가능성을 열어놓는 겁니다. 열어놓는 거죠. 일단 저희가 내일까지 결심하라고 통보해 놨잖아요. 네. 네.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거기서 양 특검법에 대해서도 공표하라. 음. 그리고 상설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1분 1초 계속 지금 위법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지금 10며칠 동안 12일인가요? 이게 지체 없이 요청을 해야 되는데 특검 추천 요청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본인이 대행이 된 뒤로도 7일이 지났어요. 음. 이게 지체 없이 해당되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위법 상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총리실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총리실도 지금 오늘 제가 사실은 이제 작심하고 네. 아침 방송에 나가서 그 다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제 사견을 전제로 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걸 하자 말자 이걸 떠나서 네. 이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5명 날렸을 때. 네, 그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총리 외에 5명의 장관을 한꺼번에 날리면 국무회의가 안 국무회의의 돌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의결 정족수가 안 된다는 네. 거죠. 네. 의결 정족수 이전에 그 개의 정족수가 안 돼요. 아. 네. 회의 자체가 안 회의 열리는 자체가 거네. 안 네, 되는 회의가 거죠. 안 열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의결을 이제 못하는 거죠. 결정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국회의장이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가 오늘 언론인들이 워낙에 이제 궁금증을 많이 보였어요. 네네. 제가 오늘 전화를 한 수십 통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고위 관계자가 언론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네.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럼 네. 어떻게 됩니까? 누가 결정하냐? 국회의장이 공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입법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 기간이 도래하면 법률로서 효력을 발한다. 네. 그 바로 밑에 이게 이제 헌법 53조입니다. 그 밑에 항에 이렇게 그 기간이 도래한 법률 경우에 대통령이 공포를 안 하면 네. 국회의장이 공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규정이 딱 나옵니다. 야 중요한 포인트네. 네. 오늘. 네, 이게. 그래서 그게 물론 굉장히 그 엄중한 상황에 엄중한 어떤 고민 과정을 거쳐서 선택할 어떻게 보면 최후의 카드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카드가 살아 있다라는 것을 지금 국무위원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그 말씀하셨으니까 아침에 뉴스공장에 말씀하셨던데 이제 소문이 다 났죠, 뭐 사실. 네. 걔네들도 이제 민주당이 여기까지 알아? 네. 이렇게 된 거지. 그 이미 국무총리실은 몇 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기능이 정지되는지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제가 네. 확인해 보니까 네. 이미 알겠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는 조심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 얘기는 뭐 좀 잠깐 다른 거 잠깐 다룬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덕수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골드버그 미 대사 이제 그만두잖아요. 이분 퇴임 앞두고 있는데 만났어요. 근데
흥미로운 대목은 뭐였냐면 딱 한 줄이야. 21세기에 상상하기 어려운 비민주적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아쉽고 안타깝다. 이건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네. 미 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가 퇴임을 앞둔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을 저렇게 우아하게 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 상황에 대해 미국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 말에 다 드러나 있는 거지. 그러면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어요. 뭐냐면 이제 국회에 찾아왔으니까 이곳에 또 오니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준 국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게 됐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이 사태 나왔고요. 오늘 행안위에서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박선영 있잖아요. 퇴장 조치됐죠. 네. 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인데 여기 앉았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당장 퇴장해라. 근데 계속 버텼거든. 그러니까 신정훈 위원장이 열받아갖고 경위권 발동. 일어나세요.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큰 소리 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당 의원들이 그 얘기 계속 하니까 신정훈 위원장이 국회 경위께서는 박선현 위원장을 회의장에서 퇴장시켜 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나간 거야. 네, 우리 신정훈 위원장님이 너무 그 예우를 해줬네요. 박선영 씨를 내보내라고 했어요. 저기 공식적인 자리니까. 자 그렇게 하고 자 이제 한덕수 탄핵 좀 호칭에 예민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잘 아시겠지만 박선영 위원장은 그 내란 사태 이후에 임명이 된 사람이에요. 12월 6일자로 임명됐고요. 예. 12월 6일은 다 아시지만 12월 7일 탄핵 그 소추안 표결을 앞둔 네. D-1일이었고 내란을 일으킨 며칠 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뻔뻔하지. 네. 상설특검은 그 안 하고 박선영 이런 위원장 임명은 하고. 그렇죠. 그 이렇게 임명하는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그거를 받아듭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헌재 아. 재판관의 부인의 언니죠. 네, 정영 씨. 네네. 네. 제정신이면 사람이면 지금 이 시기에 저런 자리 안 받습니다. 사실 저는 고향이 대구 쪽이니까 좀 보수적인 분들 많이 알거든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뭐 장관이라든가 이런 제안 받은 분들 많아요. 네. 근데 다 윤석열이 고사하죠.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다 네네. 고사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은 분들은 아무도 안 들어간다고 그렇죠. 네. 하더라고요. 네. 자 광고 하나 하고 한덕수 탄핵 이제 본격적으로 상설특검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어 밀크시스 영상 광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가 손상되어도 자각이 없는 침묵의 장기 간. 간 건강, 매일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간 건강을 위해 코어 밀크시슬을 추천합니다. 밀크시슬과 특허 원료 ELC40을 배합한 국내 유일한 건강식품 코어 밀크시슬. 매일 하루 한 알로 간 건강과 음주 후 간 해독을 한 번에. 30% 할인 이벤트 코어 밀크시슬.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네, 성격이 급한 노정민 의원께서 벌써 하나 드셨습니다. 코어 저한테 밀크시스. 반 쪼개 달래서 제가 반 드립니다. 이거 근데 씹어 먹어도 되는 거 아, 같아요. 그래. 내 간은 소중하니까. 제가 물로 삼켰는데 고소한 간은 소중합니다. 이거 어릴 때 우리 먹어도 원기소 냄새가 살짝 나네. 비오비타. 아, 예, 맞아요. 그런 냄새가 비오리다. 같은 세대세요? 자, 간 건강과 숙취 해소를 한 번에 잡는 코어 밀크시스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밀크시슬이 술자리가 잦은 연말을 맞이해서 술자리, 회식 자리에 유용한 휴대용 패키지 추가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어 밀크시스는 간 건강과 음주, 간 해독에 도움을 주는 특별한 원료에 추가로 숙취 해소에 도움 주는 특허 원료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간의 회복과 관리, 거기에 숙취 해소까지 지금까지 이런 밀크시스는 없었습니다. 매일 하루 한 알로 간 건강 챙기시고요. 또 음주 전후 추가 섭취하시면 음주 간 해독과 숙취 해소를 한꺼번에 챙길 수가 있습니다. 30% 할인 이벤트에 추가 증정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요. 검색창에 코어 밀크시스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지금 연말에는 매일 하나씩 드시다가 술 드시기 전후에 하나 더 먹으면 더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 노정면 의원님도 한술 하시잖아요. 아, 그러세요? 역시 술꾼은 알아봐.
야, 음주 전후에 하나씩 아니, 근데 드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 네. 이지은 위원장님이 술자리 가면 굉장히 유쾌합니다. 아, 그 주변을 네. 밝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십니다. 자, 코어 밀크시슬, 자, 간 건강 숙제에서 아주 좋습니다. 많은 분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터넷 비교 영상하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적용속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 원. 네, 여러분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이건 무조건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이 부담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30만 원, 최대 78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까지 변경했을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 무려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으니 혹시 약정 끝나셨다면 인터넷 비교원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든든하고 믿음 있는 서경석을 모델로 한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든든한 법인 기업으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경력이 13년 이상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최저 요금과 최대 혜택을 안내받으실 수 있고요. 일반 대리점이 아닌 본사와 정식적으로 계약한 판매점이기 때문에 빠른 설치와 동시에 빠르게 사은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혜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신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71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 시 박시영 TV를 말씀하시고 가입하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비타민 B 제품을 선물로 100% 예.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요거죠? 거죠? 예. 예, 요게 비타민 B 컴플렉스 100이거든요. 이거 맛있습니다. 요것도 예, 이것도 좋습니다. 맛있어요? 네, 네. 요것도 같이 선물로 증정하고 있으니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터넷 누구나 3년마다 한 번씩 가입하게 되는데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럴 네. 때 현금 두둑하게 챙길 수 있는 바로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덕수 얘기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왜 한덕수 탄핵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개인적 의견. 아, 예. 저요? 못 됐잖아요. 진짜 그,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아주 우리가 백보 양보해서 자 계엄을 그 당일에 알았다고 칩시다. 네. 안 다음부터 그 다음 날까지 뭐 했어요? 국민들이 막아서 계엄을 해제하고 해제 의결 국회에서 할 때 본인은 뭐 했냐고요? 네. 어디서 국무총리가 뭐 회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계엄 이후 상황 대비한 회의 아니었겠습니까? 그 몇 시간 전에 대통령 따로 만났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회를 줬잖아요. 네. 그 어떤 이유든 간에 일단 권한 대행을 맡았잖아요. 네. 네. 근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국회에서 통과시킨 6개 법안 통째로 거부권 행사한 거예요. 네. 본인의 주제를 지금 모르고 있는 네. 겁니다. 음. 그리고 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을 국민들이 그냥 계속 권한 대행에 두라고 하실까요? 지금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될 때고, 그것이 만약에 위험하면 국민들께 이러이러해서 한덕수를 날리면 안 됩니다라고 설득을 해야죠. 네. 아니, 근데 지금- 설득한 명분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노정면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그대로 밝혔어요.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 법률안의 거부권은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권한 대행으로서는 국회 입법에 대해 매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이 얘기는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하더라도 6개를 다 통째로 네. 거부권 행사했다는 거는 윤석열의 그 맥을 이어가겠다라는 대국민 선전포고잖아요. 그렇죠. 네. 내란 수계가 했던 대로 그대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걸 어떻게 용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탄핵 빨리 해야 한다. 네. 이 정서가 아주 팽배합니다. 사실 사실은 당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초반에도 윤석열이래 그 한덕수를 같이 탄핵했어야 했다라는 의견도 만만찮았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한번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거고 했던 건데 지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주제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 보면 내일 뭐 국회에서 저기 상설특검은 뭐 국회에 상정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도 하면 됩니다. 지금 하면 돼. 사실은 한덕수가 살아남으려면 오늘 내일 사이에 상설특검이라도 빨리 하고 네. 그래서 속도를 붙이게 만들고 뭔가 민주당의 의견을 왜냐면 국회의장도 네. 오늘 의원식 국회의장도 상설특검은 바로 해야 한다. 네. 당신이 막을 권리가 뭐가 있냐. 네. 지체할 이유가 하등이 없다. 그렇게 권유도 했어. 네. 근데 지금도 모르쇠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못 들은 척. 이게 시간을 끄는 거예요. 시간을 끌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한덕수를 왜 탄핵시켰냐 못 시켰냐 이건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이건 나중에 평가를 받아도 된다고 보고요. 네. 지금 31일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본인이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무위원들 의견 들어서 그렇죠. 12월 31일 최대치로 일정을 밀어놓는 겁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 그 임명 동의안이 26일에 처리될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언제까지 말미를 줄 거예요? 본인은 연말까지는 주세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단 하루에 모든 걸 다 몰아놓는다. 한덕수 입장에서는 그걸 기다려 준다고요? 어떤 결정을 할 줄 알고? 그러니까요. 네. 이건 도박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건 도박이잖아요. 네. 그럼 6개 법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까? 사람들이 기회를 줬으니까 한번 보자고 했는데 6개 법안 통째로 날릴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요. 언론이 보도할 때만 해도 저조차도 언론의 취재를 어느 정도 신뢰를 하면서도 뭔가 잘못 짚은 것 같다. 그냥 고민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냐. 제가 되물었어요. 취재한 기자한테 그랬더니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못 믿었어요. 네. 근데 6개 그냥 확 해버리잖아요. 네. 하고 나니까 지금도 탄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잖아요. 네. 세상이 그런 거거든요. 질러놓으면 네. 질러놓은 다음에는 수습이 잘 안 돼요. 네. 그럼 그게 현실이 돼버리니까 12월 31일에 가서 모든 걸 안 했을 때 네. 국민이 바라는 걸 안 했을 때 대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탄핵하면 안 된다는 분들께. 전 누구로부터도 답을 못 박지원 원장님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일단 그 6개 법안이 올라갔을 때 양국관리법은 한덕수가 기재부 관료 출신이니까 평소에 내 소신이 어떻다 이런 거 한번 우겨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특히 국회법하고 증인감정법 문제는 이런 거는 사실 대통령이 있더라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국회 운영의 문제거든. 국회 본연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대통령 거부권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것까지 똑같이 날려버리는 거 보고 야 이거 윤석열 투구나. 오늘 동아일보 논설에 나왔잖아요. 저도 봤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 윤석열 대행이 아니다. 네, 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이 사람이 지금 윤석열하고 소통하고 있구나. 뒤에서 짜고 있구나. 솔직히 저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행임을 선언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 상당수가 비판할 줄 알면서도 기회를 준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당했잖아요. 당한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럼 당장 날릴 것인가? 그것도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2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그날까지 해결하라고. 예, 지금 보통 국무회의 오전 10시에 하잖아요. 네. 내일 10시에 상정을 안 하면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어떤 수순을 그러면 받게 이제 되나요? 민주당이 국민들 앞에 어떤 판단을 내려서 설명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25일 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그날 지금 그 공조본이 네. 10시까지 10시까지 오라고 했잖아요. 윤석열을. 근데 네. 윤석열이 지금 버티고 안 나갈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안 흐름으로 나갈 보면. 수도 없죠. 네. 그러면 이제 25일 날 우리가 그것까지 딱 보고 나서 네. 입장을 딱 내야 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24일까지 이제 말미를 준 거잖아요. 네, 네. 24일 안에 만약에 상설특검 요청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 그 일정은 딱 정해져 있어요. 최대 8일입니다. 5일 이내에 그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해요. 네. 그러면 5일 이내에 추천하면 사흘 이내에 1명을 골라야 돼요. 네, 네.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죠. 그럼 최대 8일이잖아요. 네. 그럼 내일 날짜로 하면 24일 날 하면 네.
5일이면 29일인데 1월 지금 2일까지 후보 가는구나. 추천위원회가 네. 지금 이 급한 시점에 5일 다 안 채웁니다. 네, 네. 사나흘이면 추천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더 빠를 수도 있고. 네. 그럼 연내에 31일 날 상설특검 지명의 프로세스는 끝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 30일. 그러면 25일 소환 통보 해놓고 안 오면 체포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얘기죠. 아까 그렇죠. 그러면 기소권을 구속- 가지고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상설특검에서 어쨌든 수사의 마무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설특검이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어요. 네. 사무실도 네. 꾸려야 되고 네. 사람들 파견도 받아야 되고. 네. 그런데 그 20일은 최대 20일입니다. 네. 열흘로 줄여도 돼요. 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준비 기간 동안에는 수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상설특검 그렇게 네, 돼 네, 있더라고요. 음. 근데 이거를 최대한 줄이면 열흘 이내에 할 수 있죠. 해야 되고 네. 지금 급하니까. 예. 그러면 25일에 안 나와요? 그럼 체포 시도해요. 연내 체포하잖아요. 그러면 1월 20일 전에 상설특검이 출범을 수사할 해야 수 돼요. 있는 네. 상황이 된다는 거죠. 수사를 해야 돼. 1월 네. 20일. 전에 전에. 마무리할 수 있다. 음. 1월 15일 전에도 저는 마무리할 수 있다고 봐요. 기소까지 할 수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 전에 조사하고 사무실 마련하고 조사하고. 예. 그러면 공조본이든 공수처든 그 시간을 역산해 가지고 체포할 시점을 잡을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노정명 의원께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내란 특검 이 부분까지 지금 김건희 특검, 상설 특검 합쳐서 24일 날 내일까지 지금 기회를 준 건데 네. 특히 상설 특검은 지금 하루라도 지체하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10며칠째? 12일째입니다. 12일째 지금 지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덕수가 최소한 민주당이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려면 듣는 척이라도 하려면 상설 특검은 오늘이라도 네. 지금 바로 해야 한다. 그래야 연내에 이게 다 마무리가 되고 체포하고 그다음에 1월 20일까지 기소할 수 있다. 네. 그 얘기시죠? 네, 1월 20일은 굉장히 러프한 추정치고요. 그거보다 당길 수 있어야 하고 음. 이게 만약에 12월 31일 뭐 느슨하게 그래 뭐 31일까지 판단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좀 단순 명확해 보이지만 그때 안 하면 치면 된다. 그때 안에서 치면요. 윤석열은 그 이후로도 20여일 동안에 체포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안 돼.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요. 그때 맞아요. 가서 한덕수를 치면 최상목이 해줍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건 있죠. 지금 한덕수를 치면은 최상목이 해줄까? 그것도 있죠. 근데 만약에 한덕수를 치면 최상목에 대한 압박감은 훨씬 더 세질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명을 한꺼번에 치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이제 그게 현실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한덕수를 날렸을 때 오늘 그 얘기까지 나와서 입법조사처나 이런 데에서 총리 시절의 내란 네. 이런 네. 문제, 총리 시절의 문제를 가지고 탄핵을 탄핵을 추진하면 하면 151석이면 가능하다. 네. 권한대행 시절이 아니라 그래서 민주당이 거기에 지금 포커싱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날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26일 날 지금 본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26일 날 이제 탄핵 보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결심이 있으면. 네, 민주당이. 가장 빠른 보고 가능 시점이 26일입니다. 그리고 27일 날 날릴 수 있는 거죠. 네. 24시간 이후니까. 그 저는 이제 우리 노정면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그 5명 거기에 솔직히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솔깃해 있어요. 네. 솔깃해 있는데 지금 사실 이 한덕수가 이 법률안을 거부할 이유가 기능적으로도 전혀 없는 게 자 저게 애초에 통과될 때요. 국회에서 195대 85로 됐어요. 네. 이미 재석의 3분의 2가 됐어요. 제2대도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당장 안 하고 1월 1일까지 잡고 있겠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윤석열하고 짜고 지금 시간 벌기 게임에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 상설 특검은 거부할 명분이 거부할 명분도 없잖아. 없는 거고, 상설 법적으로. 특검은. 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 원장님 말씀대로 이거를 좌초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좌초시키겠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네. 좌초 못 시켜요. 그렇죠. 문제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2주를 벌든 3주를 벌든 지금 한덕수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1월 20일까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자기가 이거 안 받아주면 민주당 요구 안 받아주면 날아가는 거 알아요 본인이. 그리고 민주당의 불역풍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도 저러고 있는 거는 시간 벌겠다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검은 공포 안 하더라도 일반 특검은 공포 안 하더라도 상설 특검만 받아서 하면 이제
일단 탄핵은 안 시키겠다. 아, 그런 건 그건 아니죠. 결정된 건 네. 그건 없고. 아니고.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이 상설 상설 특검이라는 특검이고. 것이지 예. 내란 특검도 받아야죠. 그걸 본인이 왜 안 받아요? 국회에서 아까 공포를 해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재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가결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가 막판에 꼼수를 부리려면 네. 상설 특검은 받아주고 오늘이나 내일 아침에 한덕수 스타일상 네, 네. 내란 특검과 김건희 조금 특검은 더 고민해 보겠다. 31일 날로 네, 연기하는 네. 이런 식으로 잔머리 또 굴릴 수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서. 네. 저 저는 눈구렁이가. 한덕수가 윤석열한테 지금도 조정당하거나 잡힌 약점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끌고 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인적 관계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한덕수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윤석열 사람들이에요. 네. 보통 이제 총리실 총리 들어가면은 자기 사람 데리고 가잖아요. 한덕수 한 명도 못 데리고 들어갔대요.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 네네.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죠. 네, 네네. 국무조정실이나 막 이런 쪽에 총리실 입장 나오는 거 보면 윤석열하고 똑같잖아.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네. 용산하고 네. 대통령실하고. 그러니까 말한 대로 다 포위됐다고 봐야지.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사실 지금 한덕수가 살려면은 음. 국회의장 뒤에 숨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냥 국회의장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설특검은 지금 국회의장이 오늘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해라. 네네네. 그러니까 의장이 권유하니까 나는 뭐 그렇죠. 한다 그렇죠. 이렇게 가야지. 이거는 민주당이 시킨 게 아니라 국회 전체에서 의결한 거다. 이거 가야 된다. 그렇게 숨어야 되는데. 네. 임기 단축 개헌도 막판에 살아 있습니까 여전히? 저는 개헌에 정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니 저쪽에서 그런 걸 들고 나올 가능성 없나요? 아니 이거 지금은 저쪽에서 뭘 들고 나와도 안 되죠. 지금 내란 수습이 최우선인데. 그건 고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을 테니까 네. 저는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전혀 몰라요, 그건. 노정면 의원 하면 이제 명태균 게이트를 파헤친 장본인인데 지금 그 민주당의 추가 제보들이 계속 들어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명태균 관련해서? 지금 그 진상조사단 활동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서 계속 사실관계 이제 추가 확인 그런 프로세스는 진행 중이고. 네. 근데 제가 했던 일은 이제 제보자들로부터 이게 녹취록이나 이런 제보를 받아서 그걸 분석하고 네. 제보자 드러나지 않게 관리하고 이제 이 일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추가로 더 들어오는 자료는 제게는 없어요. 예. 그 딱 내란 터진 이후에 딱 끊겼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전에 다 분석해 놨던 것들 지금 공개할 시점을 못 잡아서 지금 못 내놓고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아 중요한 것들 네, 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예. 지금 어떤 흐름하고 안 맞고 또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놓으면 그렇죠. 묻혀서 예. 예. 조명이 안 되니까 이 그래서, 내란 문제가 일단락 좀 된 네. 다음에 그래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알려야 하는데 소위 그 황금폰이라는 거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네. 예. 그 내용은 아, 어떻게 민주당에 좀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황금폰에 대한 기대는 크게 안 하셔도 된다고 봐요. 내용들이 이미 들어올 건 많이 공개될 것도 많이 공개되고 큰 이런 틀은 건가요? 이미 다 나왔습니다. 아. 윤석열 육성이 공개된 그 순간에 네. 본질은 나온 거고요. 네. 그 통화 내용을 저는 거의 다 복원해 놨어요. 네. 그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 네, 나머지는 뭐. 뭐 그 윤한홍 얘기가 나오는 거라든가 네, 윤상현 얘기가 나오는 거라든가 이것들은 다른 지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그 합쳐 보니까 흐름이 딱 연결이 돼요. 네. 근데 그것과 아마 실제로 육성으로 우리가 듣는 게 느낌만 다를 뿐이지 네. 내용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육성 20초 들었을 때 판단했던 것 그대로 현실하고 맞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뭐 김건희의 그 개인 문제라든가 뭐 명태균을 통해서 얘기됐던 그런 주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서 네. 황금폰에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 네. 그리고 황금폰의 지금 의미는 무엇인가? 정말로 명태균 씨가 민주당에 줄 생각이 있었으면 기다렸다 줬을 겁니다. 검찰에 안 내고. 네,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장난치는 거예요. 사실은 실체가 없는데 뭐 대단한 실체가 없는데 그 명태균이 다른 사람 협박용으로 마치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얘기. 이미 민주당에서 윤석열의 육성을 트는 순간에 명태균의 윤석열에 대한 그런 협상력은 카드는 다 끝났다. 완전히 없어져 버린 이미 거예요. 끝났다. 그래서 구속된 겁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좀 꼴배기 싫은 홍준표 시장과 좀 뭐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 아우. 그런데 강혜경 씨가 그 얘기 했더라고요. 홍준표 시장도 여러 차례 뭐 자기한테 의뢰했다.
뭐 지방선거라든지 이렇게 그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대구시장 선거. 그거 나왔잖아요, 많이. 네, 여러 차례 여론조사 의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뢰했다는 저는 이렇게 탁 칠 수 있는 거에 주목해서 보는 편이라 이렇게 주변 얘기가 많고 뭐 말은 많고 하는데 뭔가 뾰족한 게 없는 네.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지금 봐요. 시점에는- 소문난 잔치에 네. 근데 불과할 수 이번에 있다. 그 윤상현 의원이 이 탄핵 과정에서 되게 목소리 많이 냈잖아요. 네. 그 김상욱 뭐그 김상욱 의원, 의원 막 네. 설득하는 과정도 하고. 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윤상현이 그 명태균 관련해서 지금 딱 자기가 잡혀 있는 게 있으니까 결사적으로 나온 거 아닌가 그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양문석 의원님이 그 먼저 공개를 하셔서 그 제가 조금만 말씀을 더 보태면 대선 끝나고 그러니까 2022년 3월 중순경에 그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인한테. 윤상현을 형님이라고 칭하거든요. 뭐 형님 뭐 원내대표 선거 나가이소.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아 명태균이. 예. 음. 근데 이제 윤상현 씨는 그때는 뭐 그래 원내대표 알았어 시키는 대로 할게. 근데 그러면서 본인의 그 외교와 관련된 이력을 많이 어필을 했다는 거예요. 외교부 장관. 그랬더니 이제 지인이 듣다가 외교부 장관 이렇게 되묻습니다. 근데 명태균이 계속 얘기하면서 뭐 외교부 장관 노리는 사람이 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명시적으로 명태균 씨가 내가 윤상현으로부터 외교부 장관 청탁을 받았어 이 얘기만 안 했을 뿐이지 그 대화 내용으로는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뭐 명태균 씨가 윤상현 그 원희룡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건 이제 뭐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얘기니까 아직은 네.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돼요. 뭐 당연히 윤상현 씨나 원희룡 씨는 부인할 겁니다. 제가 대신 반론권을 행사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죠. 그때 정말로 청탁을 했는지. 네. 보면 그 이준석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쭉 들어봤던 느낌으로. 제가 큰 틀만 네. 제가 느낀 거는 네. 명태균 씨는 그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이 현재 여권의 구도를 좀 바꾸고 싶어 했어요. 보수를 재편하려고. 예. 네, 물론 이제 본인이 사용한 방식도 매우 구태이고 문제가 많아서 지금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의 국민의힘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르긴 달라요. 이를테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의 시스템 공천 도입해야 된다. 그게 당신들이 살 길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역학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유정복 인천시장. 윤핵관이냐?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 네. 대화가 이래요. 네. 홍준표 아니지. 박완수 아니지. 윤한홍을 제끼고 거기 들어갔으니까 네. 그것도 예. 아니고. 김진태도 아니잖아요. 김진토는 1호 척살 대상이었는데 살아난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 길은 이준석 손잡는 거다. 안 그러면 윤핵관한테 다 당한다. 다음은 없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준석의 시스템 공천을 지지해 줘야 된다. 지금 당장에 공천권 행사하려고 윤핵관처럼 행동하면 다 망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조금 이제 결은 다르잖아요. 이준석 뒤에는 뭐 저는 김건희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 김건희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까? 명태균이 일상적으로 평가하는 뭐 이런. 김건희에 안전. 대해서는 시종일관 우호적인 얘기예요. 아. 자신을 알아봐 준 사람. 사람 보는 눈이 매우 밝다. 그래서 김건희의 눈이 밝아서 윤석열이 대통령 팔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는 거다. 오세훈에 대해서 그렇게 적개감을 드러내잖아요. 네.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나를 무시한 거에 대한. 네. 돈 받고 그 떨어져라. 녹취 중에 그 네. 먼지떨이 당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명태균 씨가. 근데 그게 그 업계에서는 이제 다 써먹고 어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돈 좀 지어주고 이제 했다. 근데 돈을 지어준 사람이 뭐 오세훈 시장인지 아니면은 그 측근인지 김한정 씨. 연결돼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네. 명태균은 본인이 먼지떨이를 당했다는 네. 얘기를 지인한테 해요. 매우 불쾌하다고 그러면 나쁜 놈이라고 하고. 김종인 뭐 비대위원장한테는 되게 그동안에 뭐랄까요 자기 스승처럼 모셨다. 정치적인 아버지라고 했죠. 근데 이제
배신을 땡겼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김종인 씨가 공개적으로 그 명태균 씨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비판했을 때 근조 본인 페이스북에 상중이라고 올렸어요. 상중 맞아요. 맞아 상중이라고 했어. 그 창원지검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치 헌금, 그 공천 헌금 받은 거 그거 하나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수사는 이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는 알아요. 그렇게는 들었는데 네. 이 내란 사태 터지고는 제가 이제 속보를 그렇죠. 못 챙겨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약간 뭐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아마 그 내란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면 네. 창원지검 수사도 다 가져갈 겁니다. 아 특검에서 네. 하기야 거기 또 명태균 그게 들어있잖아요. 들어있잖아요. 네. 김건희 특검에 다 들어있잖아요. 네. 내용 네. 자체가. 그러겠네요. 그 빨리 이제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네. 자 오늘 댓글들 조금 읽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 뭐 노정면 의원 칭찬 네. 댓글이 좀 많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좀 끝까지. 제작진들이 신경을 좀 쓰네요 보니까. 아까 처음에 삐졌다고 하셔가지고. 자 멤버십 유튜버님이 멤버십에 가입했어? 네. 대선 마렸다님 우리 옛날에 탄핵 마렸다 아이디 썼던 우리 멤버십 회원이신데 예전에 샤이했던 주변 분들이 요즘 민주당 너무 멋지다고. 왜 그동안 이렇게 안 했냐며. 유능한 당과 능력 있는 지도자가 있어서 멋지다고. 노정명 의원님만 보더라도 저조차 너무나 든든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글 주셨고요. 은하수님이 대구 동성로에서도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구야 제발 바뀌어 봅시다. 그렇지. 사실은 보수 본거지에서 이건 진짜 보수를 배반한 거다. 윤석열 네. 역도를 처단하자. 막 이렇게 나와야잖아. 아니 오늘 왜 여론조사 꽃 그거 안 하셨어요? 참. 오늘 내용 뭐 되게 상식적인 사례는 다 나와서 빼먹었습니다. 예. 자 해와달님 남태령에서 꼴딱 밤을 샌 61살 할머니랍니다. 61살의 61살은 할머니 아니에요. 이제 할머니 아닙니다. 언니예요, 언니. 네, 진짜 얼어 죽을 뻔했어요. 맞아요. 정말 춥더라고. 너무 추우셨죠. 야 그런데 진짜 눈물 나는 광경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보내오시는 맞아요. 거야. 그러니까 막 퀵으로 또 막. 퀵으로 예. 보내오니까 퀵이 누군지를 모르잖아. 네. 이게 필요- 경찰관도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경찰관도 경찰관도 있어요. 음료. 보냈어요. 네. 커피 네. 맞아요. 그랬어요. 사파이어님 연행된 시민 두 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두 분 연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소식 못 들었는데 저희가 목요일 아마 금요일 방송에 이 저기 남태령 특집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여성 농민회 네. 거기 그 핵심 총장 하셨던 분 정영이 네. 그분하고 또 서울여대 대학생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그때 파악이 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저희 파악을 다 못했네요. 사파이어님. 서울여대 대학생 혹시 제 딸은 아니겠죠? 노씨 아니야 박씨야. 지금 현재 대학생. 네. 우리 딸은 졸업했습니다. 졸업생. 네. 그다음에 네드킴님 남태령 최종적으로 한덕수가 막았다고 하던데 사실이죠? 이거 혹시 들은 얘기 있습니까? 모르진 않았겠죠. 경찰에서 보고를 했을 테니까. 네,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또 민정수석 라인이라는 얘기를 또 듣기도 했어가지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예. 다른 네.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나 봅니다. 네. 이수산나님 민주당 눈치 보지 말고 정치 효능감 제대로 보여주세요. 요즘에 민주당 너무 좋아요. 다들 훌륭하시고 멋집니다라는 네. 글 주셨고요. 끝까지 가자님이 노정명 의원이 시원시원하고 똑똑하고 깐깐하다. 만만치 않아? 든든하다. 좋다. 이분 정확한데. 네. 날고 싶다님 우리 멋진 노정명 의원님 처근이 지었고 아니면 보좌관 같은 느낌이 들고 매국노 윤석열 노정면 의원 후원은 다 찼나요? 예, 다 찼습니다. 후원이 꽉 차서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연초에 다시 한번 홍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단위로 바뀌는 거죠? 12월 말까지는 잡고 새롭게 1월 또. 1일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노정면 의원도 별로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야 열심히 움직이십니다. 이름이님 노정면 의원이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거 맞아요. 잘생겼어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좀 식상합니까? 표정이 아니요. 들을 때마다 제가 거울을 보고 이게 동의가 잘 안 돼가지고. 겸손하시기까지. 원래 정청래 의원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 수긍합니다. 남들이 제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면. 이제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눈이 잘 안 떠지고 눈이 작아서 이렇게 눈에 힘을 이렇게 주거든요. 네. 아니 근데 또 목소리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예. 이루다님 되게 좋아요. 노정면 목소리면 맞네. 목소리 뭐 나무랄 데가 없네. 자
KDL님 이지은 총경 당선됐으면 어제 남태령에서 맹활약했을 텐데. 아유 그러게 죄송합니다. 말이야. 어제 진짜 아쉽네. 아침에 저기도 저 누구야 류삼영 네네 총경께서도 맞아요. 거기 어제 가 왔었다고 계셨다고 하는데 하더라고요. 뵙지는 네. 못했는데. 네, 네. 예. 서인숙님 질문한다고 한덕수가 24일 거부권 발의하면 거부권 행사하면 행사하면 그때는 어찌 되나요? 다시 특검 상정해야 되나요? 아니 탄핵한다고 그랬죠 지금. 네. 예. 한덕수 문제는 빨리 매듭을 재야겠다 그 얘기죠. 그다음에 AS 뭐냐? HU 애쉬버리. 버리 시월이? 60S 흔들리지 않는 노정면의 집중력 믿음이 갑니다. 네. COLA님 연행된 두 분 아까 2시 40분쯤에 풀려나셨다고 기사 났던데요. 아우, 아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네. 예, 풀려나셨네요. 다치신 분 한 분 계시더라고. 예, 근육 파열되어 갖고 저체온증. 전제온증 있었던 분이 있고 아. 경찰하고 계시고요. 몸싸움하면서 네. 좀 다치신 네, 분이 네. 계시고. 자, 박시영 TV 구독 안 하고 보신 분들 있으면 저희가 늘 찾아보는데 한 40% 구독 안 하고 봐요. 아 그게 다 나와요? 예. 아 다 들킵니다. 그게 구독- 좋은 거예요. 알아요. 구독 안 하신 분이 유입이 안 되면 그 채널은 금방 수그러듭니다. 새로운 분들이 들어온다는 새로운 분들이 뜻이군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새로운 분들한테 구독 안 된 분들한테 노출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아 네. 그거 알고리즘에서 그런 분들한테 노출 안 해주고 자기 장사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몇 달 안에 망해요. 그러네요. 그 고인물 되는 거잖아요. 유튜브 또 그냥. 진행도 하셨기 때문에 네. 잘합니다. 자, 뭐 구독. 저 정치하고 비슷한 것 같네. 예, 예. 지지층이 있는 것만 아니고 확장성도 있어야 네, 되고. 네, 그렇죠. 맞아요. 확장성 우리 있어야 집회할 때 당원 아니신 분들이 많이 오셔야 그렇죠, 그게 그렇죠, 당의 그렇죠. 확장성이 있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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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그래 맞아요. 그 중요한 얘기고 구독 안 하시고 보신 분들 구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무리 발언 듣고 마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내일 방송 하나 안내하고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김우겸 전 의원이 모처럼 나옵니다. 오, 오랜만이다. 네, 요즘 페북에 맹활약을 다시 하고 계시는데 최강 의원하고 신진 변호사 같이 하는 최강신박 코너에 모처럼 김우겸 전 의원 나오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우겸 의원님 이거 이제 안 알려진 거 하나 있는데 예. 이제 소위 말하는 영입된 케이스잖아요. 네. 네. 근데 당에서 첫 번째 연락을 김우겸 의원님이 주셨어요. 아, 네. 지난해 9월에 그렇구나.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언론계 선배시고 그렇군요. 따로 이렇게 술을 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닌데 아니지만. 뭐 오랫동안 눈여겨보고 계셨나 오랫동안 보다. 네. 이제 제가 존경하는 선배고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락을 주셨어요. 같이 아. 일하자고. 예. 네. 원래 김우겸 의원 저도 그 밥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네. 이분은 원래 이제 끈적끈적 이런 걸 싫어하잖아요. 샤이하죠, 네. 진짜. 칼 같잖아. 오. 늘 깨어 있는 그런 분이신데 내일 오래간만에 뵙게 됐습니다. 엄채윤님이 마포 아이유 누님 항상 응원한다고. 야 요즘 말을 안녕하세요. 갈아탔더라고 아이유 누님 쪽으로.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할게요. 노정명 의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끝까지 집중하겠습니다. 긴장 늦추지 않고 그리고 또 귀 활짝 열어서 국민들께서 지시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지 잘 듣고 그게 우리 민주당의 행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해보면 진짜 죽다 살아난 거야.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만 나 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서도 지난번에 그렇게 됐으면 나도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실제로. 아까 뭐 저기 그 나왔던 뭐 아까 사살이라는 게 죽여도 된다는 얘기 네, 아니에요. 네, 아까 네. 나왔던 얘기야. 그러니까 살살은 아니겠죠? 그렇지 살살은 아니지. 살살의 오타? 살사 아니에요, 살사? 어제 집회에서 만난 참 분들도 그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 김호준 잡혀간 다음에 네. 학생도 있었을 거 아니야? 여론 사건 관여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네. 딱 느낌이 그렇죠. 오지 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네. 게 참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재현 오히려, 위원님, 네. 위원장님. 아니 저기도 보면 이제 요즘 민주당 너무 잘하고 있다, 효능감 느낀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얼마 전에 국힘 단톡방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거 보니까 정말 우왕좌왕인 거예요.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장소를 일로 오라고 했다가 절로 오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도 어디로 가야 되나요? 우리 여기에 있어요. 우리 저기에 있어요. 지금 들어갈 수 있네. 완전 우왕좌왕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 단톡방을 보면 그 이재명 대표가
라이브로 하면서 국회로 오세요. 그리고 밑에 전부 다 국회로 갑니다. 국회로 갑니다. 쫙 뜨거든요. 네, 네. 정말 이 일사불란하고 신속 단호한 모습들이 너무나 비교가 된다. 예, 그래서 22대 국회 너무나 잘하고 있다. 민주당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중에서도 거의 탑급으로 잘하고 계시는 우리 노정면 의원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즐겁고 좋았습니다. 노정면 의원 제가 그 얘기했다니까요. 박시영 TV가 선정한 2024년 민주당 초선 의원 중에 가장 빛낸 의원으로 그러니까요. 저희가 31일 예. 날 그래서 모십니다. 그래서 천회 때 안 불러서 삐진 거 달래기가 진짜 힘들다. 아니야 그 전에 모셨어 얘기. 자 박신영 원장님. 네. 예. 민주당이 무슨 전략을 하고 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말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알면서도. 예. 좀 눈치는 챘지만 숨겨주는 게 예인가 그게 꼭 잘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 임명되면은 한 곱이 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체포하면은 두 곱이 넘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 끝나지 뭐. 예, 나머지 부분들 네. 이 한덕수 관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다 잘 될 겁니다. 좀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지금 진짜 너무나 뭐랄까요 이렇게 답답하거든 아직도 그리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네요. 아까 네. 국무회의 때 한덕수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리고 오늘 밤에라도 상설특검을 수용할 수도 있고 가파르게 지금 하루하루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여러분들 두 눈 부릅뜨고 남태령 그거 있을 때도 막 많은 분들이 달려나갔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내일 뉴스 유튜브 많이 보시고요. 능동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회 특집 웹자부 준비돼 있대. 그거 좀 띄워주세요. 우와 저 뭐야? 야, 저거 뭐 이거는 나살 종교 빠져 살찔 때인데 이거 저때. 무슨 종교 내용 목사님 같아요, 목사님. 교주님 같아요, 교주님. 박시영 아니 교주님. 저기 다시 하죠. 아 이거 내가 원해서 한 거 아니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 저 끝나고 회식해요? 예. 자, 30일 날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천회 특집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시부터 밤 10시까지 같이 하니까요. 출연진들도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은 분들 쭉 나옵니다. 그날 5시부터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을 꿈꾸는 박시영TV가 드디어 천회를 맞이했습니다. 천회 동안 함께 걸어온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분들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총 6부작으로 준비했고 저와 고현주 평론가가 같이 진행을 맡아 합니다. 1부에서는 황현필, 정세현, 깨시민들의 역사 특강과 평화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는 오창석, 남영희, 황희두, 박시영TV 4년 역사와 변천사를 다룹니다. 3부에서는 대한민국 경제 원투펀치 이광수, 박시동이 한 자산시장 어떻게 흘러갈 건지 전망과 투자 전략 다뤄봤습니다. 4부에서는 주민, 신유진, 신인규 시청자와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그리고 5부에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추미애, 김태형 올 한 해를 평가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병기, 강선우, 강의원이 내년 정세 전망을 다루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 그리고 민주당의 집권 플랜 이재명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12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합니다.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영TV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